정막거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 김영균 박수장입니다. 2월 8일 토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한 폐렴 여파로 참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오직 척중만을 생각하며 경마장에서는 경마에 집중하시고요. 또 사회에 나와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렇게 좀 강단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직 적중만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방송, 또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 소장은 7경주 12경주고요. 김영균은 5경주 8경주, 강 팀장은 4경주 10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처음에다 서울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1경주 분석에 앞서서 기승전주 유의한 기수부터 확인해 보죠. 박 소장님. 네, 이번 주 서울 경마장에서 이제 먼로우가 욕심을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김효정 기수도 기승전주 유예를 시키고 있어요. 김효정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좀 욕심 내는지 좀 뻔한 그런 편인데 먼로우 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쉰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처음 타는 말도 그냥 다부지게 최선을 다해서 말머리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조기장 분위기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새벽 조기장도 요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제 이 추운 겨울에는 낙마 사고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지난 일요일 날 역시 낙마 또 박마돼 가지고 말이 혼자 경주로가 아닌 데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모습도 보였는데 훈련 때에 좀 굉장히 긴장을 좀 바짝 하고 조기하시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겨울에는 이 손이 시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고삐를 잡질 못하나 봐요. 그래서 좀 낙마, 박마 사고가 좀 자주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조기장 분위기는 여전히 말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름대로 빡빡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새벽 조기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박마된 마필들은 좀 오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자세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마필들. 악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추운 날은 또 아무래도 손이 많이 시려우니까 이제 고삐 잡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자가용이 아니니까요. 네. 경주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경주니까 가볍게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소장님. 자, 기존 마필들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번씩 혹은 두 번 정도 뛰어봤는데 뛰어본 내용 중에서 대단한 어떤 포인트가 발견되는 그런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온 마필들 한 두 마리 정도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베리아 주행 심사를 여유롭게 통과했던 시베리아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32조 마방이 워낙 데뷔전 승부가 좀 짠 편이에요. 데뷔전부터 강한 승부를 걸지 않는다고 해서 막 유혹할 건 없죠. 이제 그 조교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특징이고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해보고 때린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또 배팅하시는 것이 또 경마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2조에서 10마를 절대로 안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 상태 좋고 편성 약하고 하면은 무리해서 이렇게 승부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시베리아가 1번 게이트까지 떨어진 마당이라면은 결대로 시베리아의 입상 가능성, 데뷔전 선전 가능성을 읽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우수마필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안쪽에 2번 마 베스트 파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체 심사 때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훈련 때도 역시나 실전 같은 그런 강한 훈련을 해줬고 거기 아주 채찍 반응도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2번 마 베스트 파티 되든 안 되든 강공승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 경주에서 거의 바닥권을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훈련 때 역시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이제 5번 마 스프링컴 김동수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마필이 지금 뭐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몰라도 조시가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표현이 더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시가 낫다. 그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이 네. 그런 표현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경마장에서는 뭐 경마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이게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모 회장님이 오셨을 때 뭐 조교사를 갖다가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렇죠. 기술을 뭐 선수라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팀이라 그러고. 팀이라고 참 안 어울렸잖아요. 뭐 맞지 않는 옷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경마는 경마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시라는 게 비속어니까 너무 뭐 그렇게 자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조시 났다. 뭐 걸음발 튀었다. 상태 올라왔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시 났다. 요거는 꼭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좀 옆으로 센 것 같은데 아무튼 1번 시베리아와 2번 베스트 파티 5번 스프링컴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1000m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1경주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박소영님. 악벽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좀 아쉬운 말도 있고 또 1200m가 더 유리한데 이번에도 또 1000m에 나와서 좀 아쉬운 말도 있고 뭐 한 마리 한 마리 좀 따져본다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과 좀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 한센 초이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방에서 계속 열심히 실전에서 말머리를 하고 있는데 데뷔전 선전 이후에 지금 연거푸 2번이나 좀 인기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결국 이제 한센 초이스는 앞에 편안하게 나갔을 때 성적이 나오는 마필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어요. 그거 해내게 하려고 먼로기스를 장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 좋게도 상대 순발력 마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농구의 수채화라든가 샤이니 파이어 이런 말들이 지금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자 먼로기스가 뭐 이렇게 뭐 1마신 2마신 이상 선행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반 마신 내지는 머리 정도만 앞서서 상폰을 돌더라도 직선주로 추진 기술들의 어떤 그 직선 핸드라이드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지 추진력 싸움에서 저는 먼무가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 초이스한테 확실히 이번에는 좀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그런 찬스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인기권에서는 완전히 밀려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 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마필입니다. 바로 9번마 네버워크 언론이라고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마체가 430kg대 좀 왜소한 그런 체구의 마필입니다만은 이번에 훈련할 때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국산 3등급 서클 댄서하고 병합을 했는데 거의 뭐 실전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주 강한 훈련을 해줬습니다. 마체가 얇은데 강한 훈련, 아주 그 강한 훈련을 잘 버텼다. 그렇다면 9번마 네버워크 언론 이번에는 인기권에서 밀려 있을 때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외에 이제 도전마가 많은데 조금 더 관심권으로 안고 간다면 박소양님. 네. 전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12번 농부의 수채화라는 마필이 아무래도 최외곽인데 여기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승부를 가져가긴 하겠지만 사실 외곽의 1000m 요건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말 자체가 겁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좀 편안한 전개가 있어야 되는데 1000m에서는 가장 불리한 게이트가 이제 맨 외곽이다 보니까 스타트는 물론 좋습니다. 순발력도 있어서 얼마만큼 순간적인 어떤 그 자리 다툼 속에서 문세영 기수가 좋은 포지션을 잡고 레이스를 풀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렇게 유리하진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배팅 가치를 좀 잘 따져보시고 그렇죠.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또 너무 저배당으로 팔린다면 오히려 배팅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배당을 노려볼 만하고 방어 전략 가져갈 만하면 가져가고 네. 그런데 과하게 인기를 모을 경우에는 저게 분명 불안 요소가 조금은 있을 텐데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거. 저도 그런 같은 맥락이니까요.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아직은 좀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인데 1200이에요. 1200 경주경 거리 경험이 전혀 없는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세심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박소영님. 6번만 흥 캡틴이 빠릅니다. 3번도 빠른데 6번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6번이 선행 가고 안쪽에 3번이 바짝 붙어서 두 마리가 삥 돌면은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좀 그런데 근데 그 사이에 4번만 금성차밍이라는 또 역시 같이 밀고 나왔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의 초반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이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게 요게 이제 전개 초반 변수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외곽의 11번 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를 아직까지 맞는 거 싫어요. 이것도 적응력을 좀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흙은 안 맞을 수 있겠으나 데뷔전 때 그랬죠. 예, 바깥으로 그냥 쭉 빠져나가면서 뭐라 그러지 아주 급격한 외측 사행 물 먹으러 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직선줄에서는 안쪽으로 또 습관적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아직 주행의 안정감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조상범 기수가 정말 잘 타야 되는데 뭐 측정 경주도 패스에 딱 붙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걸음이 확 죽지는 않는데 꾸역꾸역은 뛰는데 아직 주행이 그렇게 탄탄하게 잡히질 않았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데뷔전에서 그 정도로 외측상했으면 저는 재결해서 재심을 때렸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경주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6번, 3번 앞에 가고 그 사이에 4번과 외곽의 11번 요 정도가 일단 이번 3경주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 앞에는 6번만 흥 캡틴은 뭐 문제 없으니까요. 선행 간다. 연투 의지가 강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착 도전 마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 박수장 위원께서 이제 4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추천드릴 말이 좀 4마리 안에 있었는데 훈련으로 본다면은 11번만 바벨이 이번에 굉장히 상태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언급된 그 4마리의 마필이 거의 다 이제 선행형입니다.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복병마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는데 바로 데뷔전에 나서는 9번마 스트리트 강자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탄력이 더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200을 의도적으로 썼고 거기에 지금 언급드린 4마리 마필이 전부 선행형이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틈새를 9번마 스트리트 강자가 분명히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는 복병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3경주 일단 분명히 전개가 부딪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체크하셔서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복병마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 또 경주 중심 세력까지 도전마까지 잘 말씀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배팅하시기 바라며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상승세의 2강 전력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 또 도전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주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경주의 중심 세력과 내용까지 박소영님. 네, 저는 이제 경주의 중심 세력을 말씀드리고 도전 마필들은 뭔가 이제 조교에 의한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균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 역시 2번마 드림포레입니다. 최근 수년, 10수년간 김규배 기수가 결승선 통과할 때 붙들고 결승선을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말이나 아니면 한 수 위의 말을 그렇게 자주 얻어타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드림포레는 그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규배 기수가 정성껏 주행 심사 때부터 조교까지 계속 이제 매만졌기 때문에 기승 기회를 잡았던 것이고.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상대들 갖고 놀았습니다. 흥 캡틴이 선행을 받고 그 당시에 걸음이 죽질 않았어요. 무너진 게 아닌데 붙들고 이겨버릴 정도로 셌기 때문에 아까 흥 캡틴도 나왔죠. 그거 3경주 때도 잘 보시고 드림포레 같은 경우는 김기배수가 이거 뭐 부러질 때까지는 그래도 뭐라 그러죠 의리상 기승기회를 계속 주고 같아요. 좀 감안하시고요. 자, 똑같이 이제 승급을 하고 있는데 4번마 동쪽 글로리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이제 대신 탄 거예요. 원래 안토니오 기수가 예정이었는데 기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유승환 기수가 만져보지도 못한 마필을 갑작스럽게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도 왔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원더풀 캣한테는 위협을 받으면서 잡힐 뻔했죠. 그렇지만은 처음 기승한 마필 가지고 그냥 뭐 결대로 열심히 한번 몰아서 탄 게 우승이라면 이번에는 직접 유승환 기수가 조교부터 실전의 고삐를 그대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끈하게, 조금 더 우아하게 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자 2번, 4번 조금 설명 길었습니다만 두 마리의 우위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먼저 안쪽에 1번마 대마지풍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혁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고요. 훈련 자체를 또 2혁 기수가 지난주부터 아주 열심히 아주 말을 잘 만들었고 거기에 외산 4등급 문학드림하고 병합을 하면서 굉장히 그 외선에서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이었고 훈련 때 걸음 주폭이라든지 이 발놀림이 굉장히 크고 좋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1번마 대마지풍 이번에는 상대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 기대를 해보겠고요. 외곽에 9번마 스트롱 레드라고 하는 마필이 최근 꾸준히 전력이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스피드까지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뭐 이번에도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4경주 일단은 이제 경주의 중심 세력을 우리 박소영님이 잘 세워줬기 때문에 그 마필 중심으로 도전마를 추천드린 김영진 전문가의 마필들을 잘 엮어서 공략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서울 4경주 배팅권에 좀 더 접근해 있는 마필 위주로 풀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700m 서울 5경주 토요 첫 번째 승부처 새벽쪽에 30년 김영균 전문위원이 준비했습니다. 김 위원님. 네, 5경주 제가 이제 토요 경마에 가장 먼저 이 승부처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책임감이 좀 막중하죠. 일단 뭐 총알 확보, 배팅 자금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드려야 중반부, 후반부에 좀 편안하게 레이스를 즐기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주는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고요. 승부로 때려 먹을 만한 그런 좋은 배당 정말로 승부하기 좋은 배당으로 공략을 하면서 적중 그리고 짭짤한 한 수 받아내면서 배팅 자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경주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적중을 해야 후반부를 좀 편안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중배당으로는 시원하게 한번 꽂아주시길 부탁드리며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700m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사실 그렇게 큰 능력 마필은 없어요. 5등급이라고는 합니다만 거의 6등급 수준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누가 그래도 6번 컬러즈드라고는 직전에는 뭐 기록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주력은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분명 보여줬어요. 뭐 기록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멀로 기수다 보니까 우리 또 박 소장님이 굉장히 멀로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나 경주 전개를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하고 6번 컬러즈드라고 왜 또 관심마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컬러즈 드라곤은요 데뷔전 뛰고 나서 마방에서 일찍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1000m는 무조건 힘든 마필이다. 거리를 늘려나가야 된다 해서 아주 빠르게 1300m 도전을 해봤고 1300m도 거리가 너무 짧다 해서 1700을 나가려고 했던 게 11월 달이었는데 11월 17일 그때 이제 1700m 경주가 깨져버리는 바람에 불성립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1300을 한 번 더 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드디어 마음먹었던 1700m 준비 잘해가지고 레이스가 꼬였습니다.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민호 기수가 2착을 성공시켜냈고요. 추입으로. 그리고 나서 지난번 이제 먼로가 탔으니까 이건 뭐 0.1배가 높더라도 무조건 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같은 날 뛰었던 5번 서던맨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서 같은 날 한 경주 차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5등급, 하나는 6등급. 기록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페이스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컬러즈 드라고가 좀 느리게 이끌렸던 경주에서 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걸음의 여력으로 볼 때는 분명히 더 빠른 페이스가 됐어도
넉넉하게 이겼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승급전에서 고전한 서던맨보다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 6번마 컬러스 드라고가 더 보여줄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하고 좀 잘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승급전도 우승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입상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몰로 기수가 기승전결을 유예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낄 이유도 전혀 없네요. 그렇죠. 사력을 다한다는 점에서 6번 컬러드라고는 능력대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역시 복병마 한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곽의 8번마 썬파이팅이 이번에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발놀림도 그에 따라서 아주 빠릿한 그런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1700m 거기에 국산 5등급을 한번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성적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8번마 썬파이팅은 이번 경주 5도 안에 잡히지 않은 완전히 복병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8번마 썬파이팅 이번 경주 배팅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수의 도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또 현장 상태가 조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 기복을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3번 최강 파티라든가 5번 서던맨이라든가 12번 만세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좀 현장 상태를 좀 체크하셔서 활기가 더해진다면 좀 강하게 안고 가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 경마코리아 조교도 한평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경마코리아 예상 위에 나가고 있죠. 요거 잘 참고하셔서 멋진 적중 읽어내시기 바라며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서울 7경주는 경마코리아 대표 전문가입니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특급 승부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될 마필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고 딱 될 만한 마필들 몇 마리 팔리고 이제 훈련에 의한 성과가 기대되는 복병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 액면 사고로 나타난 가능성 있는 마필로는 이제 승급마 2마리가 먼저 보이고 8번마 가자도 전경주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법 인기를 모을 겁니다. 한 이제 4-5마리 많아야 4-5마리 정도가 이제 조금 중구난방으로 이리저리 엮여서 배당판을 만들어 갈 텐데 일단 어느 한 마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저 배당이라도 할지라도 뭐 2배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3배, 4배 그 이상으로 출발하거나 뭐 떨어져도 저는 한 4배 정도는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중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눈만 팬다의 주인공이 여기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마필이 잘 뛴 적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불안한 요소가 계속 있는 상태로 뛰었어요. 불안한 요소를 완전히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잘 뛴 적도 있고 한 번은 또 못 뛴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안 요소가 싹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쳤어요. 나쁜 주행 습성을 완전히 고쳐서 이번 경주 제가 볼 땐 큰 폭으로 변신한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뭐 쌍승식도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죠. 복승식 절반, 쌍승식 절반에서 노림수 마필, 노림 마필 딱 한 마리 그거 놓고 복승식도 기본으로 사지만 쌍승식에도 좀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꼭만 먹으면 안 되겠죠. 또 알만 먹어서 안 되겠고요. 이번 경주 꼭 먹고 알 먹고 아주 그냥 도랑치고 가지 않고 아무튼 제대로 된 준비된 그런 경주에게 7경주 멋진 승부 펼쳐보시고요. 다음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주의 1400m 서울 8경주는 이제 메인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스타트 이번에도 새벽 쪽에 30명 김현균 전문위원이 준비했는데요. 김현님. 네, 7경주 우리 박 소장님께서 적중한 그 금액을 똘똘 말아서 이번 경주 어퍼마리 승부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그 어퍼마리 승부 굉장히 아주 짜릿한 승부입니다. 어퍼마리 승부는 정말로 어퍼마리 승부에 아주 제대로 때리면 이건 뭐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8경주가 딱 때리기 좋은 정말로 편성으로 봐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말이고 또 편성으로 봐서는 뭐 배당도 아주 딱 때리기 좋은 그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노림수 두는 마필 또 충막감 거기에 상대마까지
분석이 이미 다 끝난 상태고 현장 상태만 확인하고 제대로 한 방 때리면서 어퍼마리 승부 역시 힘있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8경주 메인 승부처 김영균과 함께 하시고요. 다음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400m 서울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많은 분들이 지금 7번 초인강자 직전주 졸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아니 상간마를 노린다는 마필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퍼질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요 마필의 준비 상태 그리고 이번 또 임하는 각오 여러 가지 사항들 궁금하시죠? 요거부터 우리 박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인강자가 단승식 1.1배로 마감이 됐어요. 초반에 단승식 1.1배로 시작한 게 아니라 마감 배당이 1.1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거의 절대적인 인기인데 자 이제 직선주로서 쭉쭉 차고 나가줘야 될 시점에서 저거 왜 이래 하다가 폐출혈이 아주 크게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갔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이래서 경마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좀 갖게 됐는데 어쨌든 지난번엔 뭐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팔린 인기도도 아니고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전경주 그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에는 또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고표를 잡고 단단히 다져놨으니까요. 상대라도 좀 강해야 되는데 뭐 승급 마필 2마리가 상대 세력으로 먼저 꼽힐 정도라면은 초인 강자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이제 다음 달에 정말 센 상대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잘 뛸 것이냐. 그걸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뭐 반마신, 1마신 이 정도 이겨 갖고는 그렇게 시원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용 면에서 아주 여유 있게 상대들을 눌러줘야 되지 않나. 자, 그럴 준비 충분히 끝나 있습니다. 준비 상태가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박 소장님이 아주 이렇게 강한 멘트를 날리는 거 보니까 7번 초인 강자 놓고 한번 공략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후차권은 새벽 쪽에 마필로 한번 엮어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우리 박 소장님께서. 7번마 초인 강자 상대가 승급마 2마필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승급마 2마필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2번마 글로벌 썬더 최근 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1300m로 거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와주면서 연승을 했고 역시 이번에 1400에 또 승급인데 이번에도 뭐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탄력감이 아주 제대로 나와주고 있고요. 강한 병합을 통해서 역시 근성이라든지 이런 스피드 보강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2역 기수인 만큼 이번 게이트에서 꽃자리 전개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한두에 또 승급마죠. 오버마 루킹 굿. 이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마필이 될 수만 있다면 거의 승부를 해주는 25주의 전승규 마방의 마필이고 또 국산 3등급 솔파랑하고 병합할 때 아주 굉장히 여유 있게 앞서가는 그런 탄력이었기 때문에 역시 오버마 루킹굿도 연투 승급전에서 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9경주는 뭐 큰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좀 더 총알을 만들 수 있고 또 적중 확률이 높은 경주니까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7 놓고 2번, 5번 중에서 때리고 받치고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 9경주는 고배당을 공략할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저 강 팀장도 사실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기에는 뭔가 분명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요. 인기만 아무래도 저배당 위주로 공략하시는 거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며 다음 10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등급 기복형 마필들 거기에 상승세의 마필들 신의 기대주까지 아주 하이페이스 경주인데요. 경주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박 소장님. 네, 본전입니다. 드러난 능력치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전개의 측면에 있어서도 안쪽에 2번과 4번이 빠르다는 것 외에는 이제 외곽 마필들이 안쪽에 2번, 4번을 지켜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중반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중반 전개를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전개가 조금 좀 이변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만 정주의 꿈이 이제 1000m는 기가 막히게 잘 뜁니다. 정말 스피드도 좋고 그 스피드를 또 뒤로 옮겨가지고 취브로도 또 올라갔었어요. 1300m에서 깨진 다음에 다시 지난번 1000m 골라가지고 완승을 거뒀는데요. 자, 54.5kg 새털같이 가벼운 부담 중량의 승급전 그리고 이번 게이트라면 저는 뭐 정조의 꿈은 다시 한번 배팅 모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번마 이스트제트도 그래요. 이것도 참 주법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는 참 잘 뜁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지금 두 마리가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외곽 마필들이 기본 타임도 갖고 있고 도전력이 꽤 있기 때문에 2번, 4번이 너무 낮은 배당이라면 좀 배팅 가치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2번이든 4번이든 자신들의 상승세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3등급 승급전에서도 전력 승부를 다 하겠다는 의지 충만한 가운데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일단 두 마리 모두 가능권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우수마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이번 경주 의지가 아주 강한 그런 마필 한두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곽에 11번마 티아고 터치라고 하는 마필이 최근에 그 전력 상승세가 뚜렷하고 거기에 하정훈 기수에서 이번에 이제 김덕현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덕현 기수가 그 토요경마에서 기승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요 한 마리를 지금 아주 그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방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훈련 때도 훈련 강도를 직전보다 더 많이 높여놨고 또 파워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록 외곽으로 밀려있고 외곽이 불리한 1200m 거리지만 역시 말머리 뛰어난 김덕현 기수인 만큼 11번 티아고 터치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왜 이게 전개가 너무 싸우지 않으면 이사인데 이게 싸울 경우에는 이제 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또 도전마가 빗뜸을 노린 마필들이 많아요. 이런 점들도 잘 생각하셔서 너무 무리한 승부는 하지 마시고요. 식경주는 가볍게 분산 배팅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식경주를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이 있는데 이제 식경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현장에서 그걸 꼭 확인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경주는 우리 박소영과 김용균 전문가가 이제 간략하게 아웃라인만 잡아드렸고요. 아무튼 현장 승부 노리시는 분들은 강 팀장이 한번 강하게 노려볼 예정이 있으니까 서울 식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900m 서울 11경주입니다. 결정타가 부족한 마필들이 태반입니다. 자, 분명 이번 경주 쉬운 경주는 결코 아닐 텐데 어떤 마필을 가장 세게 봐야 될까요, 박 소장님? 네, 이거 뭐 어떤 마필도 노림수로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막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상대가 세든 약하든 꾸준하게 착순권 언저리를 뛰고 있는 이번 킹 메신저도 뭐 등짝 좋겠다, 게이트 좋겠다, 충분히 이거 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 저도 나름대로 노림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9번마 번개 라이언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볼 때 요거 거의 뭐 백판이라 그러죠. 인기도가 아예 없지 싶은데 이 4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3번 뛰었습니다. 3등급에서 3등급에서도 이 정도 약한 편성에서는 한 번은 더 쇼를 보여주고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직전 경주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바람 속으로가 선행을 나가서 배당을 내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김옥성 기수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가 조교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뭐 또 붙들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선행 후보가 8번 정도 혹은 청담 타이거 정도 요 정도기 때문에 1900m에 게다가 1700도 아니고 외주로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선두권에서 그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임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7번 미스터 터너입니다. 추임말을 놓고 사는 막고는 항상 불안해요. 안 올라오면 그뿐이니까. 늦어도 안 되고 길이 막혀도 안 되고 타이밍 늦어도 안 되고. 근데 7번만 미스터 터너가 자 꾸준하게 지금 코너 4개짜리를 도전하면서 이런 편성 만날지는 몰랐을 거예요. 꾸준하게 상태를 잘 조절하면서 이때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우도 2차가 한번 좀 따내줘야 되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미스터 터너 박소정의 노림수를 좀 오픈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벽 우수마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 편성이고 또 배당이 또 좋게 나와줄 그런 경주인데 일단 인기마 한두 그리고 복병마 한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기마 안쪽에 3번마 동방의 기억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계속해서 훈련장에서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탄력감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동방의 기어 이번 경주는 입상 기대치를 좀 높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바로 옆에 4번마 조은이가 이 마필이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정말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아주 끈끈함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좀 성적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태가 좀 예전 입상할 때만큼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마 조은이가 역시 편성까지 잘 만난 만큼 최선의 승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11경주 내용과 훈련 상태까지 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토요 하이라이트 1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가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박소장이 준비했습니다. 끝장 승부처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크레이지 팩터하고 5번 크레이지 위키 그리고 문학 아리아리 4번 5번 6번 이 세 마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초반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전개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번만 액티몬이 아마도 인기 1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때 많은 경마 팬들이 정말 악소리를 내셨을 겁니다. 글로벌 캡틴이었죠. 급작스러운 마필의 악벽, 주행 악벽 때문에 이제 올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 부러지면서 많은 경마 팬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토요 경마 마지막 12경주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제가 볼 땐 책임을 질 것으로 봐요. 2번마 액티몬 이거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엮어 때릴 꼬리를 깔끔하게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적중 자체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어떻게 맞느냐, 정통으로 맞느냐, 좀 뒤로 맞느냐,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원틀 적중에 대한 기대감을 꿀배당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마지막 12경주는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틀 전략으로 꽂으면 시원하게 퇴근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후공으로 그렇다고 해서 찢어발기는 게 아니라 딱 두 방이네요. 네. 그렇죠? 원틀 한 방으로 때리면 그냥 한우 고깃집 가서 시원하게 그냥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 뒤로 맞추면 이제 포장마차 가야죠. 1호 경마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틀로 좀 시원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위 경마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토요 경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